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신고가를 또 만들었죠. 자, 만들고 나서 고가에서 등락 중입니다. 왜 올라가는지는 다들 제가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아실 텐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한미반도체나 지금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면요. HBM입니다. HBM. 자, 근데 HBM의 이 내용을 보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의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이게 엔비디아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준다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서버에 대한 투자 자체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요 지금 경쟁하는 업체들 엔비디아의 적은 고객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는 쪽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이런 쪽이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쪽에서 새롭게 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HBM이에요. 자, 통칭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나 그런 쪽 물론 돈을 벌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쪽은요. 엔비디아가 많이 남기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연관돼 있는 거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HBM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구조는요 바뀌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GPU는 필요한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GPU가 필요한 수요가 줄지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줄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걸 자체적인 칩 개발로 인해서 다 커버가 된다면 물론 이게 100%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엔비디아를 압박하고 엔비디아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HBM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된다는 건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안 빠지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수급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중간중간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는 있죠.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KC, 이오테크닉스, 그쵸?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관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AI 반도체는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전기 부족 사태까지 만들었는데 변압기 수요를 그래서 만든 거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을 보면 23년도에 AI 반도체가 수요가 완전히 폭발한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같이 올랐습니다. 그걸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올해도 그렇지만 자, 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이닉스 딱 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고 현대일렉트릭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고 물론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가온전선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이던데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 돌파하는 그 기간 자체가 늦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HBM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관련돼 있는 종목을 찾자. 하이닉스의 시세는 유지된다. 그리고 중동 불안에 대한 부분,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정학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는 계속해서 급등을 할 거고요.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늦춰질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늦춰진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강하다는 거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금리 인하가 주는 영향이 늦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다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조기에 될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럼 금리 인하를 딱 했을 때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빠집니다. 근데 그 반대로 지금은 중동 불안이 또 나왔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시 붙잡고 있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단기간에 충격파가 아주 강하게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동결 구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인하에 대한 부분이 그 시기가 늦춰진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유가가 다시 뜬다. 이거는 시장의 출렁임 등락은 만들 수 있지만 AI 반도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뭐 둔화되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 지금 중동 불안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세는 왜 늦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4월 12일 그쵸. 4월 14일까지 보면 568%의 계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계좌 수익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건 뭐 이거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계좌 수익으로 지금 1월 1일, 24년도 1월 1일부터 4월 달까지의 수익이 요 정도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종목 관련돼서 이해를 하면요. 장담컨대 다른 어떤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HB 테크놀로지. 그쵸? 종목 관련돼서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HB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근데 급등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한 결과 금요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매할 때 무조건 2주 안에 털고 나옵니다. 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자, 어때요? 완성돼 있는 매매. 전부 다 돌파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에브리봇. 자, 돌파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그쵸? 2주 안 걸리죠? 47%의 수익 구간. 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의 강세를 보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22%, 18%, 26%, 그렇죠? 이런 식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 지금 1,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 관련해서 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왜 공략을 할까요? 당연히 그쵸? 당연히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나빠질 만한 부분을 가격이 모두 다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AI 반도체, 그쵸?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연관돼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쵸? 어떻게 가격을 잡아서 단기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이 내용을 제가 모두 정리를 해 놨으니까, 그쵸? 가져가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를 가지고 하이닉스를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보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 수익의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은 원래 중소형주, 중대형주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근데 중소형주나 중대형주에 대한 변동성은 대형주의 시세가 유지됐을 때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쵸?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금 유지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관련주들이 아무리 높더라도 공략할 수 있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알고 추적하고 관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AI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그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즉 아까 전에 제가 실제 타점을 보여드렸는데 그 타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어떤 부분입니까? 그쵸, 타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즉 올라가고 있는 건 호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뭡니까? 지금 강한 종목군들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거기서 뭐 중동 불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가가 다 반영을 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AI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종목명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잡는 원리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